왜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을까요? 중앙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성남 경기 라인이 인사 추천 검증을 도맡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그 한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이제 한 50일 정도, 출범한 지 50일 정도 됐는데 벌써 한 5명 정도가 낙마를 했죠. 강선우 의원 그리고 이진숙 총장이 이제 여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서 낙마를 했고, 그리고 오광수 비서실장도 낙마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서관들도 낙마가 되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공개적으로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여권에서도 점검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최 의원님? 근데 공개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인사 검증을 하는 정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검증은요 원래 비공개로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아주 개인적인 일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의혹 같은 거를 다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인 사적인 정보들을 본인한테 요구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 저 인사검증 동의서에 그 각종 답변을 다 씁니다. 그 답변서, 그 질문서를 만든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철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만든 사람조차 자, 이거 내가 여기에 자문자답해도 나도 공직자가 될 수 있을까? 고위공직자라고 겁이 날 정도로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저 사람들이 거기에 정직하게 답변을 안 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한 거를 제대로 검증을 안 했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가 지적하는 바는 네. 인사를 추천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검증 라인에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하고 김영채 인사비서관이 다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해놓고 자기가 검증한다고 하니까 그게 네. 제대로 보일 리가 있느냐. 뭐 이런 걸 지금 중앙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인사를 추천하는 쪽과 검증하는 쪽은 뭔가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객관적인 눈이 가능한 거지. 네. 그게 더군다나 뭐 보안 때문에 그렇다?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보안을 역대 가장 강조했던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황당한 인사들이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보안은 그 필요한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그 지금 이런 낙마 사태가 계속 빚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작동하는 기준이 오로지 명심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대변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가 또 있습니다. 지난 21일 임명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입니까? 연이은 인사참사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재명 정권에서 작동하는 것은 오직 명심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서라던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확장을 한다라던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으로 저희는 그 태도를 취한 거고요. 자, 보안은 중요합니다만 그 여권 내, 그 대통령실 내에서도 특정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이 두 사람에게 너무 인사 추천과 검증의 어떤 시스템이 집중돼 있다 보니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돼 있다 보니 확실하게 검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그 저서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통령실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실 검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출범한 지 5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낙마하는 사례들이 내각과 대통령실 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하실까요, 조경 변호사님? 일단 특정 인사가 인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건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이제 출범한 정부이다 보니까 초기에 이 주요 장관 쪽은 이제 제외하더라도 참모진 구성에 있어서는 인력 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대통령의 정치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사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관여했겠지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하는 건 맞고요. 장관 2명과 비서관급 2명이 낙마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인사가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처럼 참사 또 시스템 붕괴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사안인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인사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전체 비율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적정 인사라는 분들이 각 내각이라든가 비서진에 지금 포진돼 있는 거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강훈식 비서실장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로만 따지면 사실은 좀 거리가 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 원칙이 크게 흐트러지거나 잘못돼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린 경우도 있지만 바로바로 자정하고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크게 봤을 때 평가를 좀 했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인사가 지금 심각하게 인사 시스템에 붕괴 내지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 정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요 인사들을 보면 부동산 귀재들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오광수 민정수석 배우자 부동산 차명 관리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됐었고 결국 사퇴했죠.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 평가액은 80억 원에 달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배우자가 한남동에 도로를 일부 사서 시세 차익 10억 원 정도였나요? 시세 차익을 받던 것들도 지적이 나왔었고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역시 흑석동 재개발 그리고 강남 아파트 갭 투자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중요 보직에 앉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검증 제대로 한 거 맞아? 기준이 대체 뭐야?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유성락 그 대규모 부동산 소유인데 굉장히 부동산이 많긴 하더라고요. 다섯대 빌라, 아파트 하는데 수도권하고 대지까지 포함하면 지방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공직자로서 외교관으로서 근무했는데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강선 후보자랄지 이제 문제 있는 후보자가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검증 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이게 분명히 검증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건 맞아요. 부실한 거 맞죠. 그런데 계속 대통령실이랄지 민주당은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인수위 핑계대면 안 되고 전에도 맨 전 정부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인수위가 없다 하더라도 검증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검증 자체는 사실은 이제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하는 총무비서관, 인서비서관 이런 사람들의 몇 명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 아까 강유정 대변인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랄지 저서도 한번 봐야겠다. 저서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거 있으면 당연히 그건 체크해야 하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도 그런 걸 보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인사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몇몇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되면 검증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탑라인,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측근들이 사실은 지명하는 형식으로 가버리면 누가 거기에 이 사람은 잘못했다고 누가 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증이랄지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5-6명 정도 정부의 탑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경찰이랄지 정보기관에서 다 세평 조사하고 가져온 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같이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그걸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지명을 하고 밑에서 좀 검증하고 근데 누가 거기에 잘못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반복이 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검증 자체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네. 강선우 후보자랄지 최동수 후보자 같은 최동수 인사혁신처장 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만 해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인사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등이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었는데 물론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그리고 김용채 인사비서관 두 사람이 추천을 하고 그걸 강훈식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은 거기서 몇 배수를 추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수석들도 잘 모른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비슷해요. 어느 역대 정부의 인사추천 시스템은 비슷해요. 그게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뭐 이재명 정부 다 비슷합니다. 네. 다만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만 좀 달라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검증한 기록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검증을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해요. 네.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니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이 왜 관여를 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이라는 거 외에는 거기에 관여할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경기 성남 라인이 아는 다른 사람들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 사람들이 추천한 데 대해서는 거의 성역인 양 그냥 넘어가는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검증 시스템이 잘못됐다? 시스템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